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흔들렸고요. 어, 휴장이잖아요. 휴장일을 앞두고 이제 휴가가 계속 이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달까지 바뀌었잖아요. 4월에서 이제 5월로 바뀌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늘 수급이 한 번씩 이렇게 바뀝니다. 좀 흐름도 바뀌고 특히 기관이 좀 이렇게 재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급이 좀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까지도 이제 매도로 이제 이렇게 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어 주식 시장 전반이 좀 약세였고요. 또 특히 코스닥이 빠진 이유가 이제 코스닥에서 기관의 오늘 매도, 특히 금융투자, 단기적으로 자금을 좀 운용해야 하는 금융투자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세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채울 겁니다. 아마 적어도 5월 7, 8, 9, 2일 안에는 아마 채울 거예요. 그 5월 2일, 7, 8, 9 그때까지 아마 다시 이제 덜어낸 그 어떤 비중을 다시 좀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융투자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가 많이 판 그 금융투자가 비중을 덜어낸 종목들 중에 특히 시총 상위주들을 공략하는 것도 5월 중순까지 좀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연휴를 앞두고 늘상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언제나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 환율이 폭등을 하거나 오르면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환율이 오히려 뭐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는 일시적인 가능성이 일시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이제 0.6% 거의 0.7% 가까이까지 빠지다가 우리 장 마감할 때쯤 3시 반쯤 됐을 때 0.5%가 깨져서 0.49%, 0.48% 이러더니 지금은 장 마감하고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0.35%, 마이너스 2% 이런 정도 수준까지 낙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보면은 장 초반에 막 하락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쫙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이제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나왔는데요. 오늘도 아마 그런 흐름 나오지 않을까. 지금 S&P 500은 마이너스 0.2%,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4% 낙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지수가 고점에서 이렇게 한 번씩 흔들릴 가능성은 뭐 계속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깨질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 뭐 어제도 비중 줄이고 오늘도 비중 줄이고 계속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고요. 좋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지금 계속 확보해 놓고 있는 현금. 이제 오늘은 또 매수를 했다가 뭐 좀 팔았다가 다시 비중을 막 늘렸다가 이러면서 이제 저점에서 그 바이오주 하나를 이제 매수를 했고 지금 이제 오늘 장 막판의 흐름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다기보다는 더 빠지지 않고 조금 반등이 약간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결국에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만 있다면 저점에 산 종목이 다음 주나 이제 이 5월 초에 좀 상승하지 않을까, 반등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때 또 빠지면 다시 또 팔아야죠. 뭐 비중을 줄여야죠. 약간 손실을 감안하고 이제 모험을 거는 뭐 그런 방법인데, 시장이 저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투자가 이제 단기로 매매하는 이제 비중을 좀 줄여놓은 종목들을 월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여놓은 종목들을 이제 좀 매수하는 빨리 그 채우는 그런 채울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
금융투자가 사실 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오늘. 그래서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한, 오늘 하루 동안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한 종목, 또 매수한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종목들을 다시 채울 거라는 것에 저는 뭐 그걸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바이오 종목을 하나 마지막에 막판에 하나 샀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흐름이 요즘에 계속 괜찮아서 미국도 좀 빠질만한데 안 빠져요.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이 관세 협상이라든가 무역 여러 가지 그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이 전체적으로 좀 만족스럽게 펼쳐지고 있다는 그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 바닥을 잡고 아주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의 움직임에만 집중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낙관 또는 비관할 필요 없이 시장이 안 좋으면 비중을 좀 같이 줄여주고 시장이 좋으면 비중을 좀 늘려주고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45종목이 올랐고 551종목이 빠졌습니다. 0.34% 내렸고요. 코스피 100이 0.09% 빠졌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437종목이 올랐고 1174종목이 빠졌습니다. 1.27% 빠졌고요. 코스닥 150 보시면 1.65% 하락해서 대형주들이 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양 시장 모두 기관이 더 많이 팔았고 특히 금융투자가 큰 폭으로 매도를 했고요. 자,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은 매도 폭을 특히 코스피를 많이 줄였고요. 그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를 좀 늘렸네요. 그리고 기관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선물지수 여러분 보시는 게 S&P 500이 마이너스 0.33, 나스닥이 마이너스 0.47인데 지금 보시면 S&P 500은 마이너스 0.2, 나스닥은 마이너스 0.34까지 다시 줄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여 분, 40분 가까이 좀 지났는데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84%, 12원 넘게 내려서 1419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1421원대 초반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10원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국제 유가는 2.63%, 1.63달러 내려가지고 60.42달러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내려간다는 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는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약보합 출발한 뒤에 장중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오면서 4일 만에 하락했다. 또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 보면은 시총 1위 삼성전자부터 시총 10위 HD 현대중공업까지 다 빠졌는데 중간에 삼성전자 우선주만 약간 올랐고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장중에 7% 넘게 급락이 나오다가 6.71%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SK하이닉스 정도가 1.94%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KB금융, 신한지주, 현대모비스가 2.14% 올랐습니다. 2%대에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른 종목이 몇 안 됩니다. SM이 2%대, HLB가 1%대, 클래시스와 리노공업이 뭐 강보합 정도였고요. 반면에
펩트론, 코오롱 티슈진 두 종목이 6%대 빠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대 하락했습니다. 또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리가킨 바이오까지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면 코스피는 증권이 제일 좋았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8%대, 또 신영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우선주가 4%대, 삼성증권도 4%대 올랐고, 하락한 업종은 전기 전자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이수페타시스가 6%대, 효성중공업과 솔로스 첨단소재가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또 뭐 다른 종목들 보면은 다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많이 안 좋았죠.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가 제일 좋았는데 양지사와 SM 라이프 디자인이 다 올랐습니다. 반면에 종이 목재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삼육물산 완전히 처음 보는 이 테마주가 정치 테마주가 급등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26%대 급락. 대신에 오늘 또 다른 정치 테마주들이 또 급등. 이게 정치 테마주들이 아주 그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 정말 초단타 매매 자신 있는 분들 말고서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패키지가 8.9%, 동아기업도 3%대 하락했고요.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오리엔트바이오 역시 테마주 지금 25% 올랐고 한미약품이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동성제약도 5%대 상승. 빠진 종목은 일성IS 3%대, 유나이티드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신풍제약, 일동홀딩스가 2%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안국약품이 4%대 올랐고 LNC바이오가 3.7% 올랐습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16%대 빠지면서 이제 894원 거의 뭐 이제 동전주 이제 상패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불안한 그 지경으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미팜과 강스텐바이오텍이 8%대 빠졌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 S&P 500, 나스닥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떨까? 지금 계속 이제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속도라면은 상승 전환하지. 상승 전환했네요. 야, 기가 막힙니다. 다우가 플러스 9.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건 마이너스 44에서 플러스 7입니다. 지금 7, 8입니다. 또 왔다 갔다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9.25 많이 내렸죠? 빠졌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61.5. 그러면 59.5 약간 이제 그러면은 지금 한 87, 88에서 역시 낙폭을 줄이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 증시는 한 번 더 그 반등이 나올 가능성 좀 뭐 충분히 나오겠는데요.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글쎄요. 좀 제가 볼 때는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내일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제 증시는 쉽니다. 휴장을 하고요. 5월 2일에 이제 개장을 하는데 다시 5월 5일 어린이날과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이때 또 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5월 2일 그다음에 7, 8, 9일 이렇게 증시 개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자금을 운용해야 되는 특히 단기 자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명절처럼. 그래서 이제 이 수급이 좀 꼬일 수가 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투도 그렇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금을 쓰는 그런 세력에 오늘 매도한 종목들을 오히려 역으로 매수해서 이 5월 2일까지는 아니더라도 5월 7, 8, 9 정도에 5월 7일이나 8일 정도에 이제 수급이 다시 들어올 것에 대비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1일 이제 5월 1일까지는 좀 그렇고 5월 2, 5월 3, 4, 5, 6 이 주에는 그 약간 단기적인 그 수급의 어떤 왜곡이 있었던 종목들을 좀 찾아서
2일장이나 아니면 7일장 정도에 매수할 수 있도록 조금 전략을 세워서 알려드리도록 우리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5월 6일까지는 어쨌든 그 계속 이제 뭐 쉬는 날, 뭐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 다가오고 부처님 오신 날에 계속 이제 쉬는 날이 연이어 있는데요. 뭐 주식도 좀 돌아보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이러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힘드신 하루였을 텐데, 예, 아마도 이게 또 굉장한 기회를 안겨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